살림을 놀이처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시골 아낙 인사드립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소확행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이 때부터 요리, 바느질, 옷 만들기, 흔히 살림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살림이 즐거운 놀이처럼 즐기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살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모두들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듯한데, 집안일이 지치지 않고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지려면 기본 베이스인 정리수납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요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죠. 김포크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란 물건을 정리해서 간편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런 흐름을 제가 염려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뭘 염려하냐고요? 추억이 깊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거나 물건을 가볍게 여겨서 혹시 버리는 걸 너무 손쉽게 생각해서 자원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염려를 붙들어내려면 가지고 계신 물건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완벽한 수납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물건이 많아도 그다지 사는 게 복잡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물건, 바라만 봐도 즐거운 물건, 그런 물건들을 물건이 많다고 꼭 정리해야 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수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청소하는 것도 한결 간편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맥시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1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단 버리는 걸 잘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폭이 좀 광활하기 때문이라고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즘 흐름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꼭 개개인이 그걸 다 따라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집안을 정리 수납하는 방법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시멀 라이프라고 수납이나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또 미니멀이라고 해서 꼭 100% 효율적 바른 삶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적게 가지고 살던 많이 가지고 살던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이 와, 짐이 많다 와 동시에 적재적소에 참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 버리려면 자신들 가슴에 슉 던져달라는 약간 얄미운 멘트를 날리곤 한답니다. 수납 정리 방법을 나름 선택할 때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때 하는 사람인가, 미리 땡겨서 하는 사람인가, 일을 몰아서 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서 그 패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정리 수납을 이뤄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방이란 공간이 노동의 장소가 아닌 놀이의 공간으로 느껴져야 온 가족이 해피 모드를 탈 수 있죠. 정리수납이 잘 되어 있는 제 부엌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으니 아이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짐은 제가 참 많이 갖고 있지만 수납 정리, 용도별 정리, 사용 빈도별 구획 정리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만약 점수를 매기자면 한 90점 이상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정리수납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근 한 30여 년 전 이사를 하면서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 그 해프닝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 예가 될 듯합니다. 포장 이사를 하려고 견적을 내주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 집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견적서를 저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된 거죠. 저한테 문제가 생겼냐고요? no. 그분한테 문제가 생긴 거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 부엌의 짐들이 하나 둘 포장되기 시작할 무렵 짐을 싸시던 아주머님이 원 부엌짐이 이렇게 많아요 하시길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서재로 옮겨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 지켜보는데 책을 싸시던 분이 직업이 선생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쯤 짐이 포장되어 갈 무렵 짐을 싸려고 갖고 오셨던 박스가 턱없이 모자라기 시작한 지경에 이르고 드디어 작업하시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짐을 참 정리수납을 잘 해놓으셔서 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하시더라고요. 견적비용 산출은 자신들이 실패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짐을 아주 많이 소유한 주부지만 적재적소에 잘 수납해두어 한눈에 찾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수납 정리를 잘하는 무면허 정리수납 전문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살림을 아주 잘 노는 살림꾼이라고 소문난 아줌마입니다. 증거를 내놓으라 하시면 증거될 수 있어요. 오래전 MBC 프로그램 아하 그렇군요에 살림을 잘하는 아줌마로 소개된 적이 있는 이미 살림으로서 방송을 탄 아줌마라는 사실. 집안을 수납 정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주부 본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거다. 나는 이런 걸 가장 좋아해라고 알게 되셨다면 무엇을 내가 정리해야 하는지 기준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청하세요. 주부 혼자서 아무리 정리 수납을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돕지 않는다면 집안은 금세 전쟁터로 변해버린다는 것. 제 정리 수납의 기준점은 가족을 위해서 차려내는 식탁과 집을 꾸미는 일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두 개에 관련된 물건들은 맥시멀을 유지하고요. 그 외에는 완전 미니멀 수준을 유지합니다.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패셔니스타의 일상을 즐기는 분들에겐 그런 쪽이 맥시멀이 되어지겠죠? 저는 대략 맥시멀 라이프를 선호하지만 우리 남편은 미니멀을 아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물건은 여기 두어야지 라고 정했는데 다른 식구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집안은 금세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들과의 조율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리 수납이 안 이루어진다고 물건을 죄다 버릴 수도 없고요. 수납장을 짜놓자니 그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단지 집안의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어지럽던 집안이 마법처럼 변신이 가능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리 수납의 원칙을 잘 지켜서 수납을 한다면 자신만의 삶의 패턴에 맞는 완벽한 정리 수납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꼭 지갑을 열어서 수납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주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 수납 정리 기본 틀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시 날을 잡아서 장소별로 제가 어떻게 정리 수납하고 사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집안에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으면 주부들은 정말 사는 게 좀 짜증나죠. 그러면 주부들은 가족들에게 성난 사자와 같이 반응하고 말죠. 정리와 수납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 물건의 중요도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살림을 놀이처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 1원칙.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중고샵으로 고고싱을 시키시거나 지인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바구니 하나가 존재해요. 그 바구니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물건들을 담아놓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차곡차곡 담기다가 교회에 바자회거나 재활용 박스에 보내지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에게 선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바구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바구니 하나 준비해두세요. 수납 공간이란 자기가 가진 공간의 70%만 수납되어져야지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요. 꺼내기도 쉽고 넣기도 아주 좋거든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나는 옷장을 정리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옷장에 있는 짐을 몽땅 꺼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과 자신의 체력을 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2시간 안에 해결할 만큼의 짐만 꺼내신 다음에 내 체력은 저질 체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체력에 맞춰서 꺼내주셔야 돼요. 아니 꺼낸 옷을 정리하다 말고 몸이 넉다운 되거나 아이를 픽업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됐을 경우에 대충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잖아요.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력 그 이상을 해결하려다가 몸살이 나면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체력을 늘 기억한다. 그거입니다. 수납 정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든 물건은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물건이 놓이는 제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냉장고 수납에도 제자리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날의 반찬 자리, 저장식품 자리, 유제품 자리, 빨리 해쳐야 할 식재료 자리. 이렇게 용도별, 사용 횟수별로 자리를 정리해 놓으면 재고 정리도 한눈에 보이고요. 냉장고에서 썩어서 나가는 식재료가 없게 되고요. 사용 용도가 같은 것끼리거나 재질이 같은 것끼리 모아서 수납을 했을 경우 수납장이나 서랍을 열었을 때 한눈에 보여지게 되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에 닿기 가까운 곳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같은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들은 한 자리에 모아서 수납하세요. 도마, 식칼, 세제, 스폰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띄엄띄엄 놓아두면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작업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물건들은 가능한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 수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물건을 사용한 후에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 집안이 정리정돈 되어지고요. 그것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분들에게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용한 물건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하나 장소마다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일단 사용한 물건들을 그 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날을 잡아서 원상복귀시키는 방법도 자신들의 일처리 패턴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사용 후 정해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를 제1의 원칙으로 하신다면 늘 집안은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지 집안 내에 재고 확인도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죠. 컵을 12개 한 세트를 사셨다 하더라도 사실 12개를 다 꺼내서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 수에 맞춰서 2개나 4개 정도 꺼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박스에 담아서 그릇장에 넣어 두시는데 단 박스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네임택을 꼭 부착해 주시거나 그럴 경우 저의 살림 노하우 중에 하나는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프린터로 뽑아서 박스 정면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박스 뚜껑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이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활용하는 중이랍니다. 어느 블로그 집을 구경하다 보니까 저렇게 수납하는 거 예쁜데? 라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집 구조와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덜컥 구매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진정한 주부 살림꾼은 알뜰살뜰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살림 이야기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물건의 사용도와 중요도를 결정해서 퇴출 여부를 정한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정리수납에 투자할 시간을 기억한다. 플러스 자신의 체력을 기억한다. 세 번째, 공간의 황금 비율은 70%. 네 번째, 같은 종류끼리 수납한다. 다섯 번째, 물건을 늘 제자리에 원대 복귀시킨다. 여섯 번째, 수납된 물건에 이름표를 꼭 부착한다. 일곱 번째, 정리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키운다.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에 맞춰 정리수납 패턴을 정하시는 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듯합니다. 다음 주 살림 이야기는 식재료 손질과 수납 노하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